404만 엔. 최근 아베 총리가 여름 특별 보너스로 받은 액수입니다. 아직도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완전 실업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이 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22%가 넘는 GDP 추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민간 신용조사 업체 데이코쿠 데이터뱅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파산했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일본 기업은 무려 200개에 육박하고 있고, 일본의 상징 노포 기업, 세대를 이어가며 100년 이상의 전통을 지켜온 기업들을 말하는데, 최근 1년 동안 문을 닫은 일본의 노포 기업 수는 579곳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은 역사상 최악에 가까운 수준의 암흑기를 겪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 돈으로 4,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여름 특별 보너스로 받은 것이죠. 결국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아사히 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아베 총리의 사연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를 이을 포스트 아베를 도전하는 고노다로 방위상은 트위터 팔로워 164만 명으로 일본 내에서도 인기가 많고 정책을 펴는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만, 남관표 주 일본 한국 대사와 대화를 하던 중 말을 끊고 무례하다 라는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고노다로 방위상이 강경화 장관과 악수를 하던 중 자신의 몸쪽으로 손을 잡아당기며 무례할 정도로 꽉 잡는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강경화 장관도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화표 손의 압력을 보여주었죠. 악수를 끝내고 난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노다로의 손이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신경전이었죠.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고노다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결단력도 높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모든 것을 갖췄지만 한 가지, 상식이 없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혐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역사 왜곡, 한국의 G7 가입한 데,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마, 낙선 운동 등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실패하자 이제는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는 무리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의 디스플레이 회사 JOLED가 중국 1위 TV 제조회사인 TCL 자회사로부터 2,200억 원을 투자받은 지 4일 만에 한국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과 독일 마나임 지방법원에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본의 주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간 OLED 패널의 회로 구조와 구동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JOLED가 중국으로부터 200억 엔을 투자받은 지 정확히 4일 만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발표한 것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독주를 끌어내리려는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일본이 중국의 자본을 업고 반삼성 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결국 참패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LG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일본의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망했고, 소니와 파나소닉이 힘을 합쳐 만든 회사 JOLED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JOLED도 삼성과 LG의 기술력을 쫓아오지 못해 파산할 뻔했지만, 이미 상당한 부품들을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애플이 삼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이폰용 LCD 디스플레이를 JOLED로부터 사들였고, JOLED는 애플로부터 2조 원 가까이 투자를 받아 일본의 대형 LCD 공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이 아이폰에 더 이상 LCD를 사용하지 않고 OLED를 전량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JOLED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중국의 돈을 끌어다 사용한 것이고, 세계 1위인 삼성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그룹 변호사 수만 550명에 육박합니다.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이 800명, 2위 광장이 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이 하나의 초대형 로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 중에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도 있고, 대부분이 검사나 판사 출신인데, 삼성 변호인단의 압도적인 파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유명합니다. 위험한 중국 자본 2,300억 원을 겨우 투자받아 간신히 살아남은 일본의 마지막 디스플레이 회사 JOLED가 삼성의 소송 한번 잘못해서 수천억 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일본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스시마시는 관광객의 80%가 한국인이었는데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수많은 일본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KBS가 스시마시에서 취재 도중 스시마 주민 시즈코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V를 틀면 아베 총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혹 어처구니 없는 말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전 세계에서 C19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휘청거리고 있으며 취약한 사회 경제적 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특정 기업과 산업이 대표 기업인 경우에는 더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판 로이터 통신에서 일본 경제가 위험하다라는 특집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요타 자동차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마지막 대표 산업과 기업인 토요타 자동차의 실적과 전망을 통계로 시장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발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생산 쇼크, 자동차 산업의 부진 제목의 긴급 칼럼에서 일본의 경제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6월에 발표된 5월 광공업 생산 통계에서 자동차 산업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23.2%,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61.2%의 생산 데이터는 눈을 가리고 싶은 참상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이 일본의 대표적인 국가 총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자면 토요타 자동차가 전년 대비 61.2%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협력회사가 문을 닫고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C19가 길어지면서 토요타 자동차의 어려움은 해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로 끔찍한 일본 경제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 트럭을 생산할 정도로 기술력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패배하면서 자동차 산업 구조는 완전히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은 GM의 군용 트럭을 일본 토요타 공장에서 생산하도록 하면서 졸지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GM으로부터 자동차 생산 기술까지 공짜로 얻으면서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주문까지 받아가면서 급성장한 거죠. 지금 토요타 자동차는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은 아직도 소니와 파나소닉의 핸드폰과 가전제품이 최고다 라는 이상한 자부심으로 토요타 자동차를 최고로 치고 독점 기업처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타 자동차는 한국의 몇 배나 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토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일본 경제에 있어서 토요타 자동차의 폭망은 생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장면인 거죠. 그런데 C19로 토요타 자동차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61.2%로 생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협력회사 등의 파급 영향은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협력회사 등 연계산업 저변이 넓다 보니 설비 투자 관련 생산용 기계공업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1.6%, 자동차 조명기구 등 전기전자 통신산업이 마이너스 23.3%, 타이어 등 기타 산업이 마이너스 23.3%의 완패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토요타 자동차가 살기 위해서는 수출이 회복되거나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이 C19 사태가 계속 길어지고 최종 전파자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의 회복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토요타 자동차가 제일 먼저 미국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 희망은 불투명하고 절망적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내수 시장인데 일본의 경제 구조상 내수 시장은 더 암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내수 시장은 비제조업 분야인 서비스 산업이 국내 총 생산의 50%가 넘는 구조이기 때문에 C19 사태로 여행 산업 등이 위축되면서 회복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업태나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몇 년간은 혼란을 겪게 되면서 일본 소비자의 구매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를 줄이는 방어적 심리가 강해지면서 한 대당 수백만 엔씩 하는 자동차 등의 판매 부진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구조 개혁만으로도 버틸 수가 없다. 제3차 추경 예산 편성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쉽게 망할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일본 정부와 산업계의 판단으로 폭망의 길을 앞당긴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살리기 위해 앞으로 일본 정부와 산업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분명히 악수가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 길을 골라서 선택했으니까요.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폭망하게 된 산업을 찾아보면 전자산업과 조선산업 등 아주 차근차근 말아먹은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엘피다가 파산을 신청하고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폭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LCD 산업을 살려보려고 재팬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서 엄청난 적자로 공장까지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 등 항공산업의 포부를 가지고 출범한 스페이스 제트 사업도 1조엔 약 11조 원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완전 포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2013년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선이 싱가포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다가 갑자기 두동강 나는 사건이 생기면서 폭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결국 지금은 겨우 중국에 붙어서 한국의 발목을 잡아보려는 꼼수 부리는 정도로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자산업은 세계 시장에 명함 한 장 못 내밀게 되었고 조선산업 등은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산업이 토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던 자동차 산업이 지금 위태롭게 생긴 것입니다. 위기에는 공룡이 가장 먼저 넘어집니다. 특히 토요타 자동차는 확고한 내수 시장을 독점 기업처럼 석권하면서 그나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이 주력 업종인 일본 시장이 위축되면서 개인 소비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한국의 몇 배나 되는 내수 시장으로 키워온 일본 경제가 축소되면서 토요타 자동차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위기는 일본 경제의 위기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이미 왔다고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수많은 생명을 가볍게 여긴 일본,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일본을 하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